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영국 현지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시고 현재 영국 유학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봉수 원장님을 모시고 유학에 대해서 IELTS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영국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여봉수라고 합니다. 처음 제가 영국에 갔던 게 2001년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뭐 유학 쪽 일을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만 유학 일을 시작하면서는 유연하게 한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하고의 교류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 그다음에 영국 대학교들, 한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의 어떤 학교 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쪽 파견 형식으로 영국 대학교에서 업무를 보게 됐었습니다. 영국 전문 유학원을 제가 운영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신동 선생님도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국 문화원이 운영하는 UK Education Specialist라는 자격,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인 프로페셔널 레벨 등급의 에이전트로 지금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영국 유학을 준비했을 때 비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곤욕을 겪었는데 그때 원장님을 뵙게 됐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IELTS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하시기에 뭐 유학을 준비할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겠다. 특히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필수다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어떤 단계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모국을 떠나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죠. 부모님, 친구분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지나 목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나 어떤 각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학을 떠나는 분들이야 이건 다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건 뭐 이른바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객관적인 서류를 떠나서 자기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이력에 대한 어떤 경력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수료증,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영어 성적이에요. 영어 성적은 보통은 오늘 주제인 IELTS 성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이 되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보통은 영어 성적을 제일 나중에 제출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어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IELTS 영어 성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 가지 사항이 지금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 여러분의 스펙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다음 학업 계획서 같은 거 꼭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 즉 IELTS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ELTS 성적은 여러분의 유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ELTS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눠볼 텐데요. IELTS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ELTS는 일단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좀 다른 분들은 다르다 보니까 IELTS를 시험 성적 혹은 공부하는 방식으로 접했던 게 아니에요. 영국 정부에서 혹은 영국 학교들에서 IELT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익숙해졌고, 나중에 이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일이 생겼죠. 일단 IELTS는 중요한 게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테스팅 시스템이고요. 총점은 1점에서 9점까지 총 9개 단계로 나눠지는 구사 능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그 지식의 양이라든지 단어의 수라든지 문법의 정확성,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의 정오답, 뭐 하나하나의 단어, 뭐 하나하나의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전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 지금껏 IELTS를 접근했던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구문이나 특정한 단어, 어떤 특정한 문법 사항들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시험 답변에다가 넣으면 대부분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혹은 고득점이 될 수 있는 가산점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시험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접근한다는 게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예상 시험에서 봤던 점수하고 실제 시험에서 받는 점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한국에서 보는 IELTS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이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시험까지 난이도가 바꿔진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렇게 시험 대비를 특별하게 한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시험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이 아니라 이제 감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갖다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단어를 유명한 어떤 프레이즈를 갖다가 넣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알 수도 있겠구나 해서 가산점을 줬다면 이제는 요거를 외워서 갖다 붙였구나 해서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IELTS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 전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이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객관적으로 시험자들, 수험자들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팅 보드가 될 수 있고요. 다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성적을 가장 가감없이 어떤 특별하게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혹은 덜 공부했다고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 이게 접근하는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조금 가능한 사람이라면 IELTS는 어떤 시험보다도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어, 어려운 단어 100개, 20개, 1000개, 2만 개 단어를 외워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맥락이 잘 전달이 된다면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보통 6에서 7점 정도라고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처음 IELTS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시작하기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ELTS는 자유로운 영어 구사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IELTS 공부할 때는 100개의 단어 암기가 아니라 10개의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작성하실 때, 특히 스피킹 라이팅에서 무조건적인 암기를 기반한 답변은 오히려 examiner에게 감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유념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IELTS 점수를 취득하신 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ELTS 점수를 취득한 후에 수강생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IELTS는 일단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토플 부정시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어디 있었는데요. 토플 같은 경우에 IELTS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영국, 뉴질랜드 이런 영연방 국가에서는 정부 시험으로 혹은 정부 이민 시험이나 워킹 홀리데이 학교들에서 모두 다 요구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토플을 받는 곳 중에서 IELTS 안 받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IELTS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은 가장 높은 시험이고 취업이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고등학교나 갔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영어를 사용한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유학이든 취업이든 이민이든 간에 언어는보다 결국에는 IELT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수강생들 중에서 사실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일반 IELTS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UKVI가 있는데 UKVI는 뭐며 나는 UKVI를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UKVI는 정확히 뭐며 어떤 분들을 위한 시험인가요? UKVI는 영국 정부 기관 이름이에요. UK Visa and Immigration에서 영국 현재는 비자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IELTS for UKVI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좀 역사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일인데 영국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있었던 토플의 부정시험이었죠. 정확한 대리시험이었는데 이게 BBC 다큐멘터리를 타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유럽 내는 거의 ETS 시험이 퇴출당하다시피 합니다. 동시에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는 토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신분증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안성이 더 높은 시험이에요. 당시에는 IELTS는 살아남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비자과에서 더 높은 보안 등급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험장 전체를 녹화하는 수준의 보안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 시험이 IELTS for UKVI 시험이에요. 그래서 IELTS for UKVI는 일반적인 IELTS하고 난이도라든지 시험 자체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험장 전체를 세트로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IELTS for UKVI에서 아카데미 모듈이 있고 제너럴 모듈이 있고 보안 모듈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정확하게 내용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ELTS for UKVI는 일반적으로 학사 과정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사나 석사, 박사 과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IELTS 아카데미 모듈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사 과정 미만,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립컬리지를 간다든지 H&D나 파운데이션 디그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 혹은 프리세셔널이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같은 학위 전 단계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IELTS for UKVI로 시험을 보셔야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UKVI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분들 위한 시험인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코스를 준비하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그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IELTS는 아무래도 점수 나오는데 시간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늦게 체크하시면 여러분 아무래도 유학 준비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미리 체크해 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팀장님이 지금까지 IELTS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IELTS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정말 오늘 마지막 핵심 영상 IELTS에 대해서 정말 이것만을 꼭 알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ELTS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IELTS 종류라든지 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시험 점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도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저희가 유학원이니까 하나 실제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ELT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시험 성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시험을 기준이 있고 학교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당락을 결정짓는 게 IELTS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낮은 레벨,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파운데이션이나 프리세셔널이나 프리마스터나 이런 정규과정 이전 단계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보다도 IELTS 성적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IELTS를 5점을 갖고 오라고 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다면 내가 내신이 5등급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 미달이죠. 입학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IELTS가 6이나 7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학을 허가합니다. 학사 과정이나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4.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5.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성적을 못 맞췄을 경우에 IELTS 성적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사 과정 2 전 단계 혹은 석사 과정 2 전 단계에서는 준비 과정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영어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하고요. 영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쓸 수 있는 게 IELTS이기 때문에 IELTS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높다면 1.0 이상 높다면 아주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신이 좀 낮다거나 성적이 좀 낮다거나 학업 계획이 좀 모자란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IELTS 성적이 높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제일 중요한 것보다 IELTS입니다. 여러분 IELTS를 갖고 계시면 여태까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유학에 새로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IELTS 꼭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유학과 IELT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사항이 더 계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강사 카톡 혹은 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